어휴, 빨간 기운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은 약간 밀리터리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적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적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뭐냐? 주적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국방부가 국방백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2022년 국방백서입니다. 놀랍게도 2023년과 2024년이 없어요. 자, 2022년 국방백서 최신거 기준으로 주적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군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바뀌었는데 사실 제가 배울 때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좀 바꿔 들어갈게요. 저는 이 주적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빨갱이 새끼 본 모습을 드러냈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적이 누구냐 막 이런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주적관 혹은 주적 논란이 왜 이렇게 나왔냐. 살짝 정치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게 이거의 출발점이더라고요. 저도 채널A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애초에 과거 행적 자체가 약간 친북적인 형태 때문에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질문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 점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내 유튜브 피드백에.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할 거예요. 무슨 방향 전환이냐? 지금 주적관에 대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과연 우리의 주적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적관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주적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게 맞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논의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과연 우리 주적관이 지금 현 상황에 맞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빨갱이 빌드업 하는 것 같죠? 빨갱이 빌드업이 아닙니다. 현재 주적관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야 돼요. 너 그럼 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길 바래? 라고 물어보는 게 타당하죠. 이 다음부터 계속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안보 상황 기준입니다. 솔직히 제 마인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래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과연 북한 따위가 우리의 주적이 맞냐? 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잖아요. 뭐 일본이랑 우리는 이제 우호국이니까 뭐 각 잡고 분쟁한 일은 없겠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속칭 레드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중국이랑 러시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 채팅에서 정말 좋은 비유가 나왔는데 저는 북한하고 우리는 약간 WWE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새끼들이랑은 약간 UFC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일단 첫 번째로 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체급이 너무 안 맞는다. 물론 이제 체급으로만 주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빨갱이 새끼들은 핵 위협을 하거든 우리한테.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니냐. 군사력 순위만 따지면 북한이 약해. 근데 이 새끼들이 요 핵 갖고 우리 위협하잖아. 그러면 주적이라고 설정하는 게 맞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한테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북한이 핵 위협은 솔직히 공갈 위협이거든? 북한이 만약에 미쳤다고 핵 쏴. 그럼 그 순간 북한 정권은 정말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지들도 알아 이거를. 이 핵 위협이 존재하긴 합니다. 존재하긴 하지만 한미 여담의 억제력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전장치가 몇 개 걸려있어.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협이 맞긴 한데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몇 개 걸려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안 걸려있어요. 나는 이게 왜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반도의 해상 물동량의 99.7%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 이 핵 위협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크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제 잠정 수역 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겠어. 나중에 여기도 이제 우리 관할이라고 하면서 우리 무역로를 위협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두려워요. 진심으로. 제가 이제 심심하면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 이미 지금 중국 해군은 우리와 해자대를 합친 규모보다 커요. 큰 거 포함해가지고요. 미 해군이 개판이거든요. 반면 중국 해군은 지금 이거보다도 배수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상 북한 정권이 유지된 이유는요, 중러 완충지대로서의 목적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하잖아.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커요. 자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북한을 후원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잖아. 근데 우리가 적을 북한으로만 상정을 해. 그러면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지방간에 걸려가지고 피부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나. 이러면 상식적이라면요, 지방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방간 때문에 지금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니까. 근데 그 우리의 주적관은 이 지방간이 문제인데 두드러기에 막 화장품 발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소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착오적인 관념이 사람들이 좀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안보 얘기하면 뭐 김정은 어쩌고, 뭐 북한 정권이 어쩌고, 뭐 NLL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요. 항상 뭔가 안보 얘기할 때 북한만 얘기하고요, 다른 나라랑 외교 같은 걸 할 때도 어떻게 북한을 막을 수 있느냐, 약간 이쪽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관 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너무 북한만 바라본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비꼬는 말이 한반도 천동설이에요. 이거 정말 책도 냈더라고요. 앞에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현재 주적과는요,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안보관 자체가 북한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적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는 수정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확장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주적관을 보면요,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잖아요. 저 주적관 자체가 진짜 시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북한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적관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그럼 어떻게 수정하길 바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히 농담이에요. 지금까지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의 쉬는 타임입니다. 약간 여러분들 웃으라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제대로 주적관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냐?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존 주적관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군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및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당구장 표시로 북한 포함,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 북한 포함 이거 지워도 돼요. 제가 이거 쓴 이유는 꼭 이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야 그러면 북한은 그럼 주적이 아니라는 소리냐? 이 소리를 할까봐 일부러 적어놓은 거거든요. 씨발 진짜 괜히 사족을 하나 써야 되잖아. 텍스트 아깝게. 이러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같은 협정 구역에 분리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라고 적어놔서 만약에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니들이 마음대로 건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한 세력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 간접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현재 주적과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과 휴전 후에 계속되는 위협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지금의 주적관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주적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일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적관은 점점 실효성을 다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안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적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자, 실효성이 다해간다는 이유가 뭐라고? 주적관은 다각화된 안보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오히려 이 주적간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약간 서브로 두는 한반도 천동설 같은 부작용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위협만큼이나 미래 위협, 특히 해양안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위협은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무역의 99.7%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해상 교통로가 위협을 받으면요, 경제가 나락을 가겠죠. 경제가 나락을 가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고 자시고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험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그리고 다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적간부터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좀 여유가 되면 멤버십 가입까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